영수의 기업 도장 깨기. 자, 오늘은 세계 2위 오삿 업체 엠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연선 PD님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엠코 테크놀로지는요, 우리 오삿이라 그러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오삿이라고 그러죠. 세계 1위 업체는 이제 대만의 ASE, 2등이 이제 미국의 암코, 엠코 테크놀로지, 그리고 3위가 이제 중국의 장천과기, JCET, 그리고 4등이 대만의 스필, 그리고 5등이 대만의 파워텍. 그러니까 글로벌 오삿 탑10 중에서 6, 7개가 대만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세계 2등 업체, 엠코 테크놀로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아남 반도체였다가요, IMF 때 이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게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남반도체에서 왜 국적을 미국으로 바꿨나요? 스토리가 긴데요. 이제 아남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남그룹은 원래 우리나라 최초로 컬러 TV를 만든 회사예요. 되게 잘 나갔던 회사였고요. 여기 창업자 김향수 회장님, 이제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한테 반도체 사업을 해보세요라고 권유한 이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하고 좀 큰 관계가 있는 분이고요. 원래 아남그룹은 1939년에 시작됐어요.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일만 무역공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름 그대로 원래는 무역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막 제조업이 뭔가 약간 들썩들썩하니까 그때 가장 핫한 제조업이 뭐였겠습니까? 자전거. 네. 자전거 사업으로 이제 제조업의 첫 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남산업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매출은 약간 1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미국 기준으로 한 7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5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네. 엠코 테크놀로지의 고객사들은 어디이며 왜 고객사들은 엠코를 찾나요? 엠코 테크놀로지는 TSMC하고도 거래를 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도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즈, 그리고 이제 UMC 이런 데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웬만한 파운드리 업체하고는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목할 점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서로 협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력을 많이 할 것 같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 파운드리는 전공정이 있잖아요. 전공정은 이제 삼성이 대부분 처리를 하고, 후공정도 일부는 삼성전자에서 내부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고객들이 요구하는 전공정부터 후공정, 디자인 하우스까지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심지어 소켓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지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춤으로 해주려면요, 후공정 쪽에서 뭔가 백업이 돼야 돼요. 요즘에 가장 핫한 기술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죠. 전공정 기술이 잘 안 되니까 칩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후공정 쪽에 기술을 많이 진화시키는데, 애석하게도 국내 오삿 업체들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제 ASE나 암코나 JCET 이 정도니까 아무래도 암코를 주요 파트너로 해서 앞으로 키워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을 내놓은 게 있는데, X큐브라는 기술하고, 그건 3D 패키징이고요. 그리고 iCube라는 거는 2.5D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써서 만든 거고, 그리고 H큐브라는 게 또 있어요. iCube의 좀 더 개선된 버전인데, 이 H큐브를 암코랑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암코 같은 경우는 원래 아남 반도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팹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공장이 있고, 인천에도 공장이 있고, 이제 거기 캐파들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3월 달에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면서 엠코 테크놀로지의 상하이 공장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 상하이 봉쇄가 시작됐고 향후에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니까 락다운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스톱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또 요즘에 또 재봉쇄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진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상하이가 중국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에요. 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중요한 터미널인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물류들도 많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완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엠코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주목해야 할 엠코 테크놀로지의 성장 포인트가 있을까요? 미국 파운드리 굴기를 주목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40%의 세제 혜택을 주고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팹을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 팹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서 후공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후공정 업체가 제일 수혜를 보게 될까요? 그렇죠. 미국 국적인 엠코 테크놀로지가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엠코 기업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혹은 산업에 남길 수 있는 교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것들은 되게 잘했죠. 딱 표준화되어 있고 대기업이 혼자서 나 혼자 잘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비즈니스로 되게 잘했어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수직적인 협력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을 삼성 파운드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오사스를 키워야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